네, 이번 컴퓨터 이야기는 포토샵 Fast and Easy입니다. 포토샵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알려다 보면 정작 많이 쓰고 필요한 거를 배우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너무 면밀히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기능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코스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포토샵을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의 첫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점은 Create New와 Open 두 개를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림판에서 시작을 하게 될 때는 Create New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찍어놓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오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 있는 폴더가 있을 때 그 사진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면 그러면 그 이미지가 열리게끔 돼 있고요. 또는 이 오픈을 눌러서 내가 브라우징을 해서 폴더에서 내가 찾아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오픈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Create New를 눌러서 한번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New를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리 정해놓은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리센트는 바로 전에 여러 번 그런 크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세이브드는 우리가 자주 쓰는 여기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크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width와 height을 정해놓고 그거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떤 곳에서 일하는데 다른 곳과 특이한 그런 크기의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세이브를 해놓고 그 세이브드 화면에서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포토, 프린트, 아트, 웹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를 눌러보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는 인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 크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PPI라고 그래서 포인트 퍼 인치예요. 여기에 보시면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 점이 있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화질이 좋은 것이 되겠고 이게 낮을수록 화질이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또는 프린트 같은 프린트물을 할 때는 이렇게 레졸루션에서 보면 픽셀이 인치당 300 정도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웹을 눌러보면 자, 웹은 72 pp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치당 72개의 점이 있다, 픽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그 화면 표현력이 인치당 7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화질로 만들어 봐야 표현은 72하고 똑같기 때문에 용량만 커지고 더 좋은 화질을 볼 수가 없어서 72가 디폴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나와 있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린트를 눌러보면 프린트는 레터 사이즈냐, 그죠? 리갈 사이즈냐, 이런 식으로 A4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사이즈들이 있어서 내가 쉽게 누르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든지 더블 클릭을 해서 그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나는 레터 사이즈인데, 그죠? 네, 여기 레터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 레터 사이즈에서 나는 이렇게 긴 게 아니라, 네, 옆으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포트레이트이 아니고 랜드스케이프를 눌러주면, 그죠? 여기가 저절로 바뀌면서 크기가 뉘어져서 나오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인치가 아니고 다른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클릭을 하시고 픽셀이나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파이카 이런 것들로 설정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크기가 이렇게 센티미터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세이브할 때 넣으셔도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트보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있던 기능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쉬운데요. 그 전에 포토샵은 무조건 화면에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만을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옆에 이렇게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림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게 된 경우는 특히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셀러폰이나 그 다음에 태블릿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화면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장의 그림판에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얘를 꺼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웹이나 또는 여러 가지 크기를 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한 화면에서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는 뭐 아트보드를 안 하셨어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 개념이나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레졸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은 72, 그 다음에 프린트는 300, 요게 디폴트다 알아두시고, 나는 300이지만 용량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200 ppi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ppi를 너무 내릴 경우에는 프린트물에서는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RGB 컬러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white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RGB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그죠? 블랙을 할 거냐, 화이트를 할 거냐,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 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열어보면 컬러를 두 종류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transparent라는 건데요. 얘는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그래서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명한 걸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그래서 크리에이트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눈이 좀 어지러우시죠? 이렇게 네모가 여러 개가 막 붙어 있는데 회색과 흰색이 막 붙어 있어요. 이걸 보고 투명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포토샵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투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투명을 정말 내 모니터가 그죠? 뻥 뚫려서 뒤에가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이 회색과 흰색이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는 색깔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우리가 대부분 프린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흰색을 쓰면 투명한 것처럼 보이죠. 색깔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 경우에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 위에 내가 로고를 올릴 거예요. 근데 로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네모나게 올려서 이 배경에 색깔이 있으면 이 색깔과 매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투명이 필요해요. 투명.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이래서 투명이 필요하구나 아시게 될 거지만
이번 시간에는 요것만 알아두세요. 뭐 회색과 흰색이 이렇게 계속 옆으로 돼 있을 때에는 표현하는 게 뭐다? 투명이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